팝송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별 학습 꿀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소개해 주신 7단계로 영어 공부를 하면 팝송 한 곡이 완전한 나의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영어 공부를 팝송으로 해 오시면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표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영어 공부했던 발음들이 다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어 소리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녹음해서 한번 제가 노래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정말 어려웠던 거 하나 뽑아보면 아무래도 한국어 소리에는 없는 영어의 모음, 에라는 발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에라는 발음이 사실 제대로 발음하려면 입을 위아래로 쫙쫙 벌려줘야 되는데 한국에선 제가 뭐 쌈을 싸먹을 때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 사실 발음할 때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막 찾다가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우리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인성님 계시잖아요. 그 분이 울었던 것처럼 제가 주먹을 쥐고 한번 입을 벌려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보니까 이 소리가 원어민의 소리랑 되게 비슷해지더라는 거죠. 간혹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연습 때 120 정도 하면 실전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80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는 발음도 그랬지만 다른 발음도 아마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다른 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승원님의 그 학습법 영상을 네네.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팝송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리라 이렇게 네네. 결심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6개월을 학습 기간으로 잡으신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6개월이면 팝송 몇 곡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면 팝송 한 곡당 몇 문장들이 있으니까 6개월 동안 몇 문장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7개의 스텝을 한번 꼭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팝송은 발음을 집중적으로 고치기 위한 걸 기억한 상태에서 팝송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팝송 한 곡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문장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곡 정도를 넉넉하게 배워본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4주, 그러니까 100개 문장 정도가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한 팝송으로 200개, 300개 문장하고 스피치를 300개 정도 문장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나는 팝송만 하고 싶다.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팝송으로만 600개 정도의 문장을 6개월에 걸쳐서 한 24곡 정도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팝송 한 곡만 해도 발음이 좋아지니까 24개 곡이면 원어민 이렇게 뺨 때릴 정도로 발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한국어 소리, 영어 소리를 분명하게 알고 분석할 필요는 사실 그렇죠. 없잖아요.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두 언어의 차이를 알면 내가 왜 영어 공부하는데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언어라는 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는 단어인데 원어민이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화로 공부를 하든지 스피치로 공부를 하든지 뉴스로 공부를 하든지 그걸 백날 100문장을 외워봤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영어의 멜로디와 영어의 발음만 기억하고 영어 말하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의 멜로디가 뭐냐면 제가 한국어 소리와 영어 소리를 딱 공부해오다 보니까 딱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어 소리는 마치 박스처럼 탁탁탁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을 한국어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어라는 거에서 외국인 친구한테 안녕하세요를 한번 읽어줄래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더라는 거죠. 연예가 중계에 오는 그 해외 스타들이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막 이러는 것처럼요.
알고 보니까 한국어 소리는 박스처럼 쌓이는데 영어는 파도같이 더라는 거죠.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Hello, my name is 서승원 이랬다면 이제 파도가 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Hello, my name is 승원서 이런 식으로 파도를 생각해보면 영어 말하기가 일단 좋아지고요. 한 가지 더 발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발음할 때 한국인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발음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은경아 일어나서 한번 이거 읽어봐 이러면 어떻게 읽으세요? 네. 어떤 문장을 막 읽어보라고 하면 My name is 조은경. I'm a student. 그렇죠. 앉아. 자, 여기서 이 표현은 이런 소리야 라고 바로 넘어가죠. 문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알면 영어 말하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 가지 예만 하나 들어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친한 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셔서 이 버터워를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굳이 안 그래도 됐는데 입국 심사부에서 where is taxi stop 이렇게 딱 물어보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랬더니 그 입국 심사부 사람이 딱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러다가 이쪽으로 딱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갔더니 알고 보니까 세관 검문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가방 속에 가져왔던 몰래 숨겨왔던 그 명품 백에 세금을 $200의 벌금을 물게 된 거죠. 왜였을까요? 그 택시라는 발음이 사실은 미국인들한테는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텍스로 보내버렸던 거죠. 택시란 발음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에라는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멜로디와 함께 발음을 taxi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조인성처럼 주먹을 넣고 taxi. 그렇죠. 좋습니다. 조인성처럼 taxi 이렇게 하면 아마 taxi. $200의 벌금을 안 물으셨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굳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멜로디 영어는 파도다 그리고 말하기에서는 입을 발음을 기호를 보고 읽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영어 말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 채널 10이라는 방송국 외국에서 네네. 채널 10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근처에서 잠깐 있었는데 네네. 택시를 타고서 채널 10 가자고 하니까 차이나타운으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너 어디 거예요. 가니까 차이나타운 아니 채널 10 그렇죠. 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여학생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예. 노 점프를 나우 점프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목숨을 진짜로 이런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그만큼 발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습법 영상에서 네. 이렇게 영어 공부 단계별로 이렇게 조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D단계 네. 이제 스피치로 영어 공부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셨는데 스피치 영어 공부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스피치 공부하셨을 때 어떤 스피치가 제일 좋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스피치는 사실 내용이랑 그 느낀 점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스피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렇죠. 내용을 함께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승원님은 어떤 경험 있으신지? 일단 스피치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주면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음을 꼭꼭 씹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을 그리고 스토리를 연상하면서 문장들을 암기해 가는 거죠. 네, 왜냐면 스피치는 다 내용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딱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좋고요. 마지막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다 암기하면 꼭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제 인생을 바꿨던 터닝 포인트 스피치는 테드에서 제이 워커라는 분이 했던 English Mania라는 스피치예요. 딱 오늘 주제와 비슷하죠. English Mania, 영어 매니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영어를 뭐 취업의 도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강연을 딱 들으니까 영어가 제 인생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제 인생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명을 받고 그 스피치를 정말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꼭꼭 씹어서 배우다 보니까 일단 발음이 너무 좋아졌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발음도 거의 90%는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문장을 다 암기했을 때 제가 카페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뭐 친구들 앞에서 스피치를 했어요. 5분 동안 잉글리시 매니아에 대한 스피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야 저 자식 하다가 박수 치셨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동기부여도 되고 나도 영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발음에 대한 부담감 좀 없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피치 하면서 발음도 공부하고 문장도 암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게 되고 기승전결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스킬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영어 공부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그렇죠. 고민만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딱 제 모습이 떠올라요. 영어가 무섭고 혹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영어를 그냥 안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시행착오들이 제 시간을 뺏어가고 그냥 낭비되던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나니까 그게 딱 추진력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잘 안 돼서 지금 영어를 못 하신다고 해도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6분의 이런 덕후분들이 알려주신 영어 방법이라면 앞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추진력이 될 거라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말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만 있으면 영어 말하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모두 영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영어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 생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 소리에 먼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공부할 수 있는 팝송으로 오늘부터 팝송으로 영어 공부 시작하세요. 화이팅! 화이팅!